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안타까운 한 연예인의 사연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기사부터 보시죠. 40대 초반 출산율이 20대 초반보다 높은 유일한 나라. 지금 2000년만 하더라도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여성 1000명당 39.2명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40대 초반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격차였어요. 하지만 2023년 3.8로 줄었습니다. 20대 초반이. 그러면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7명이었던 40대 초반은 7.9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전이 됐어요. 2020년부터 40대 초반 출산율이 20대 초반을 역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7.9명으로 20대 초반 3.8명의 2배 이상이 됐다고 해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OECD에 따르면 40대 초반의 출산율이 20대 초반을 앞서는 나라는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OECD에 속한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결혼과 출산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만산만혼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출산율이 20.8명, 40대 초반이 12.4명으로 20대 초반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이 고작 3.8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20.8명.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4배 이상 납니다. 5배 이상 나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20대 초반에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의 20대 초반 중에 상당수는 뭐냐고 하면 국제 결혼을 통한 산모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것까지 빼게 되면 엄청나게 적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결혼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내국인들끼리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고, 그리고 안타까운 연예인 사연은 뭐냐고 하면 개그우먼 출신 배우인 정정아 씨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저는 이분을 모르는데, 제가 TV를 안 보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분이 2020년에 기사를 한번 보시죠. 2017년에 사업가와 결혼을 하고 2020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대요. 41살에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의 유산 끝에 아이를 얻은 겁니다. 아들을. 44살에. 무려 3번의 유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난임을 겪는 갇힌 처지의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아기를 원하는 예비 부모님, 엄마가 원하는 만큼 아이도 엄마에게 오고 싶어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늦더라도 만나기를 기도해라. 저는 이 부분은 좀 경솔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로 마음 편안히 하시고 건강한 신체 관리로 꼭 만나실 거다. 파이팅! 응원을 건넸다라고 하는데, 꼭 늦더라도 만나기를 기도해라? 리스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3번 유산 끝에 얻은 아들인데 자폐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7월 17일 동치미 예고편의 영상이 공개되었대요. 아직까지 본 방송은 안 했나 봅니다. 예고편 내용에 뭐 그런 내용이 나왔나 봐요. 뭐 검사 결과지를 봤는데 아이가 자폐로 나왔다. 3세짜리 아이인데 정신과 약을 내 손으로 먹여야 하는데 못 먹이겠다라면서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3번 유산 끝에 낳은 아이인데 자폐 진단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이분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한국의 자폐인 같은 경우 수명이 23.8살입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자살, 심장질환, 암 등으로 다양하고요. 해외 자폐인 수명은 한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째 관련 연구, 정책이 없어요. 이거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10년 새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터뷰하신 분은 김봉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고요. 그리고 이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국내 아동 유병률은 1000명 중 1명에서 500명 중에 1명으로 됐다가 이제는 100명 중 2.5명, 100명 중 2.5명이면 2.5%예요?
여러분들 2.5%가 작은 확률이라고 보이시나요?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7명 중 1명이라고 보면 된다. 이게 2020년도 8월이에요. 지금 2024년입니다. 아마 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산모가 고령일수록 소아 발달장애 확률이 커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재활의학과장은 대부분의 신경발달질환에서 산모의 연령 증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경발달질환 소아 45세 이상 산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내성마비, 언어장애, 발달지연, 지적장애, 주의력 결핍, 자백 스펙트럼 장애. 여기 인과관계를 보시면 확실히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40세 이상이 넘어가면 팍팍 늘어나요. 40대 이상에서 특히. 지금 여기가 40세거든요. 40세 넘어서 40에서 44세일 때 확 올라갑니다. 엄청난 리스크인 거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아동이 나왔을 때 산모의 연령은 40에서 4세일 때가 가장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5에서 39, 그 다음에 45세 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국내 평균 출산 연령이 증가하면서 미숙, 저체중 출산 등을 유발하는 고위험 출산이 늘고 이에 따라 신경발달 질환의 발생률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김성우 과장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숙아 비율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6.0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21년에 9.2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00명 중에 9.2명이에요. 그 다음에 저체중도 보세요. 2011년도에는 5.2인데 2021년에는 7.2. 100명 중에 7.2명이에요. 이 두 개가 무슨 말입니까? 신경발달 질환 발생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교수님 하신 말씀처럼 지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000명 중 1명이면 0.1이었어요. 그러다가 500명 중 1명이 됐다가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100명 중 2.5명, 2.5%, 자폐 스펙트럼 장애만 2.5%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그 앞에 표처럼 지금 그나마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대에 대한민국 K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는 30 넘어서 아이를 낳고 뭐 30 중후반에도 많고 심지어 40 넘어서도 아이를 낳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 뭐랄까요, 부모들도 안타깝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의외로 이런 걸 모르세요, 국민들이.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공교육에서도 나서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 같은 데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고 교육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대 초반보다 40대 초반에 출산이 많은 이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